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혼재된 물가지표 속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면 나스닥은 상승, 다우는 하락했는데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전히 변동성 구간을 지나는 시장인지 지난주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요,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 같은 경기 민감한 지수들 경우에는 계속 좀 하락 추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수들은 S&P 500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3%,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 거의 뭐 약보합세, 강보합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스닥 같은 지수는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작년 거의 뭐 8, 9월 달에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올해의 2월, 3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린저 중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뭐 이게 이제 의구심입니다만 아마도 연말까지 작년에 7, 8월 고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나스닥보다는 나스닥 100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대형 100개 기업들, 나스닥 안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이미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중단을 이미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7, 8월 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의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또 미래를 예상해 보면은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PER이 27배, 25배 이런 수준이고요. 여기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구해보는 잔존가치 모델상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700포인트,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15,500포인트 이상의 적정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방향성은 뭐 연말까지 갔었을 때 나스닥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오히려 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매파 연준 우려가 커지면서 진정되나 했던 중소지역 은행들의 불안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본부장님은 은행 대출 감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가 크지 않으시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파산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들의 대출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급감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우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 숫자를 보시면은, 과거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그런 수준까지 대출 심사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6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가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얼마나 은행권의 예금이 덜 빠져나가고 파산이 안 일어나고 대출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대출 증가율이 감소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과거 4주 연속 플러스 숫자가 나오다가 지난주에 그 5월 3일 주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망했으니까 이때의 어떤 마이너스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그 수준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을 보시면은요, 심사가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1, 4분기의 숫자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2% 미만이고요. 0.88%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14%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강화됐지만은 고객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연체가 안 일어나고 그래서 대출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이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겨우 70.7%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을 늘리고 싶은 은행권의 욕구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 특히 가계 모기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강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처럼 낮은 예금 대비 대출 잔액 비율 수준에서는 급격한 대출 감소가 나타나도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반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PMI 지표나 뭐 소비자 신뢰 지수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지난주 JP모건 다이먼 CEO도 디폴트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경기 침체 가능성 미미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어떤 한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상반된 숫자를 보면 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심사 강화도 보시면은 모게지나 가계 쪽은 괜찮은데 기업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또 PMI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표를 보면은 미국계 대표 투자 은행 중에 하나가 이 숫자를 내보내면서 이게 경기 침체의 사인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과거 지금 회색선이 다 경기 침체 부분인데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3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50 미만이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시간 소비자 이 심리 지수도 올라가는 듯 했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를 좀 다른 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PMI 지표를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죠. 과거에도 이 ISM PMI 지표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면은 괜찮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보시면은 50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가지고 오지 않은 차트들이지만 서비스업 PMI 지표들은 다 계속해서 확장 구간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은행권의 신용 경색이 일정 부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그 커머셜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상업용 부동산 쪽에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조업 자체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적어졌고요, 요즘에. 근데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이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은 아무래도 경기가 서비스업이나 소비 관련된 부분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경기가 급격한 침체로 가기보다는 안정적인 둔화 추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경기 침체를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1분기 우리가 지금 다들 숫자 걱정을 했고 그런데 지금 92%의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적의 내용을 보시면은 98%의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EPS,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75%의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 증가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평균폭을 보시면은 그 이익은 6.5% 상회를 했고요. 매출은 2.5%포인트 상회를 했습니다. 올해 이익 증가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평균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쪽이 어디냐면 IT 업종입니다. 그만큼 매출이 좋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95년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95년의 리피트, 다시 재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 PER을 보시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을 보시면은 딱 중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이런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그만큼 딱 지금 중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레일링 PE라고 해서 후행 PER을 보면은 지금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10년 평균보다 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하락하지도 않고 급격하게 하락하지도 않고 급격하게 상승하지도 않는 점차적인 어떤 그 상승 추세를 가져올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 신흥국, 선진국 상대적 매력도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선진국 투자에 있어서 체감적으로도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는 작년 대비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 매력도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매력도와 한국 주식을 좀 엮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미국에 대한 비중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에 대한 비중을 35%니까 비중을 높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쪽의 비중을 제법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제조업 관련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매력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80%나 들고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95년도에 리피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관련된 부분 중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 보시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식 주가 추이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M&A 뉴스가 있기는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적절한 가치의 상승 여력을 구해봤었을 때 아직까지도 급등을 했지만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국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지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싸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슈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 관련 주식과 미국에 연결되어 있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하나그룹이라든지 OCI 그룹, 현대차 그룹,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한국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좀 쭉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서 한번 뽑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한화, 대우조선해양, 기아,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하나솔루션,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뭐 테스, 호텔신라, SK하이닉스, S오일, 네이버,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등 이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돈독한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매력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기아가 지금 상승이 좀 예상된다라는 종목에 꼽히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